일단 레딧 IPO S1 파일 제출한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레딧은 이렇게 대표적인 커뮤니티라고 해야겠죠. 국내로 치면은 뭐 네이버 종목 토론방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고 유명한 커뮤니티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막 카테고리들이 많으면 국내 굳이 비교하자면 뭐 DC 인사이드나 좀 떠오르지가 않네요. 그런 플랫폼들 커뮤니티 플랫폼이 좀 굳이 비유하자면 레딧과 같은 느낌인데 레딧이 이번에 티커 RDDT라는 티커로 이렇게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2019년에 핀터레스트 이후로 5년 만에 SNS 기업 IPO라 시장에 관심이 좀 많이 돌고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레딧도 여전히 순손실을 기록하는 기업입니다.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고요. 그래도 매출 성장률은 이렇게 21% 전년 대비 성장할 정도로 매출 성장률은 괜찮은데 여전히 손실 보고 있고 이 레딧이 원래 2021년 한창 IPO 붐이 불 때 그때 100억 달러 규모로 IPO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약간 2022년 들면서 고금리의 IPO 시장 약간 그 찬바람 불면서 상장을 계속 미뤘던 건데 2024년 현재로는 55억 달러 가치를 목표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 특징적이었던 거는 샘 알트만이 주요 주주인 것도 특징적인데 이런 코멘트가 S1 파일에 적혀 있었습니다. 초과 현금 보유액의 일부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결제 수단으로 이더리움이랑 폴리곤이란 코인 처음 들어봤는데 이 매틱 뭐 네트워크라 하더라고요. 이거를 결제 수단으로 현재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 참, 이 월스트리트 배츠가 이 밈 주식의 거의 성지 역할을 했던 이 레딧 안의 커뮤니티인데 아주 월스트리트 배츠 보유하는 커뮤니티답게 이렇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에 직접 투자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요 주주로 이제 여기 오픈 AI 샘 알트만이 현재 지분 8.7% 보유하고 있다 하는데요. 샘 알트만께서는 오늘 기사 보니까 이 레딧을 거의 한 9년 가까이 이용을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레딧 들어가면은 되게 정말 다양한 이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수많은 영감들을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레딧이 SNS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주요 매출 원은 광고인데 이 레딧에서 현재 제시하고 있는 미래 수익 성장 전략은 AI하고 LLM 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일단 현재 첫 번째는 전체 매출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광고에서 계속 돈을 버는 건 맞지만 이 광고도 메타 플랫폼처럼 AI하고 머신러닝 예측 모델을 계속 훈련시켜 가지고 더 나은 광고를 제공해서 이제 매출 수익원을 크게 증가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 레딧이 약간 AI 과대 광고를 좀 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 라이센싱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기네들 커뮤니티에 이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수천만, 수억 명의 사람들이 레딧을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이제 글들이 올라오고 막 말들이 오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레딧에서 표현하기로는 레딧은 사람이 생성하는 실제 경험이 담긴 이 말뭉치 코퍼스 중 하나이다. 현재 레딧에 10만 개가 넘는 서브레딧, 그러니까 10만 개가 넘는 커뮤니티가 또 안에 있는 거죠. 세부적인 주제별로 10억 개의 포스팅이 있어서 이거를 이용하면은 이제 AI하고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학습하는데 엄청나게 이점이 될 수 있다 하면서 자기네 기업들이 이 AI 분야에서 앞으로 이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 라는 거를 S1 파일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API에 접근할 때 이제 레딧에서 다 요금을 부과해가지고 어제 이제 구글이 레딧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해서 이 구글 그 제미나이 학습시키는데 좀 이걸 레딧 이용하겠다라는 계약도 발표해서 이런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또 수익 모델로 하나 책정하고 있는 거는 이제 사용자 커뮤니티라고 해야 될지 사용자 유저 이코노미인데 관심사하고 커뮤니티에 기반한 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해서 그러니까 네이버 이제 막 중고나라에서도 그 거래를 하면은 네이버가 중간에 껴가지고 그 네이버가 수수료 살짝 받아먹는 그런 모델도 있고 하는데 약간 당근마켓처럼 그렇게 중간 그 수수료를 취하는 그런 수수료 모델도 있고 약간 개발자들이랑 크리에이터 플랫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그쪽까지도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SNS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 AI 모델에 학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 사용자 수 증가입니다.
메타 플랫폼이 그렇게 잘 나가는 데는 전 세계 40억 명의 사용자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예, 레딧은 일간 활성 사용자 수가 현재 7,310만 명 기록 중에 있고, 주간 활성 사용자 수는 2억 6,750만 명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맨날 들어가는 사람이 7,310만 명인데, 근데 이 기업은 이 로그인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랑 그 로그인하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뒤에서 살펴드릴 건데, 이것 때문에도 기업이 그렇게 잘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SNS 기업들의 핵심 성과 지표 중에는 ARPU, 사용자당 평균 매출이란 지표가 있는데,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다 결국 사용자당 평균 매출을 끌어올려야 그게 수익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건데, 레딧의 이번 가장 최근 분기 2023년 4분기 ARPU를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 감소하면서 최근에 이제 광고 시장이 크게 회복하고 있지만, 그래도 레딧은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ARPU가 오히려 감소하냐? 가장 중요한 게 레딧의 치명적 단점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 로그인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많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소위 눈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저도 레딧에서 종종 이 주식 관련 정보를 얻을 때가 있는데, 저도 레딧 계정이 없어서 그냥 로그인하지 않고 보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이 눈팅 유저들은 광고 타겟팅이 어려워서 수익화 기회가 낮다는 게 상당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로그인을 해서 이용하는 유저들은 계속 기록이 남기 때문에 레딧에서 광고 타겟팅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이게 수익 증가에 큰 기여를 하는데, 이 저처럼 로그인하지 않고 그냥 레딧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은 광고 타겟팅이 좀 어려워서 이 수익 성장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반면에 이제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AI 완전 도입해서 광고 타겟팅도 엄청 이제 개선되면서 이 ARPU가 전년 대비 17% 성장하면서 현재 이 레딧에 3.42달러, 유저당 3.42달러 레딧이 벌고 있다는데, 메타는 그의 3배 수준 10.1달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타가 결국 이렇게 이 ARPU 높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메타 플랫폼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뭐 게시물 하나만 볼라 해도 계속해서 로그인하라고 그 막 뜨다 보니까, 이 로그인한 유저들은 이 데이터 추적이 용이하다 보니까 광고 타겟팅 효과가 극대화되고 수익도 극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레딧 이게 좀 IPO 한다는 게 시장에 관심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구글 검색 관심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SNS는 현재까지 인스타그램, 틱톡, 레딧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 잘 나가던 페이스북, 뭐 스냅, 트위터 다 사용자가 이제 크게 늘어나지 않는 구조가 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이랑 틱톡, 레딧에 대한 관심은 시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도 이 레딧에 대해서는 이 플랫폼의 특징을 하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딧은 약간 사람들이 모여서 좀 토론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런 토론 주제가 많은 그런 사회 문화적 사건이 발생해야 토론 주제가 이제 증가해서 유저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나 밈스탁 열풍, 그리고 뭐 작년에 잘 나갔던 엘든링이나 이제 내년에 출시되는 GTA 6 이런 게임들이 막 출시되어야 레딧 이용자가 좀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사건들이 많아질수록 레딧 이용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근데 결국 이 레딧이 IPO를 한다고 하지만, 레딧도 이 메타 플랫폼이라는 그냥 괴물 같은 기업 앞에서 좀 무릎 꿇지 않을까. 굳이 이 메타라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데 레딧에 투자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는 있네요. 실제로 이 레딧이 만약에 진짜 정말 잘 나간다고 해도, 여기 이 사진에 보이듯이 마크 주커버그는 SNS 진짜 카피의 신입니다. 그냥 모든 이런 틱톡이나 뭐 트위터, 스냅 정말 다들 한 번씩 이제 잘 나갔던 시절이 있는데, 마크 주커버그 CEO가 모든 기능을 다 카피하거나 그냥 똑같은 카피 플랫폼을 출시하고 했죠. 이 트위터 X도 이 스레드 출시했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DM 이 다이렉트 메시징 기능에서도 옛날에 이제 스냅이 엄청나게 2010년대 중반에 치고 올라올 때, 그때 인스타그램에서 이 스냅에 있는 주요 기능들 다 따라했습니다. DM에서 그 휘발성으로 사진 한 번 보면 없어지는 그런 기능들도 다 따라했고, 인스타그램의 현재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스토리 이것도 다 스냅챗 기능이었는데 이것도 곧바로 카피했고요. 틱톡에서 그 15초짜리 영상들 잘 나가니까 인스타그램에서 바로 릴스 출시해서 다 카피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크 주커버그 CEO는 레딧이 만약에 정말 잘 나가면은 그것도 다 카피할 거니까, 굳이 SNS 기업에
이 카피의 신 마크 주커버그가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기업에 좀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스냅 같은 경우 보아도 이렇게 다들 한때 SNS 기업들이 잘 나갔던 시절이 있지만 메타 플랫폼의 그 카피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핀터레스트도 약간 이 광고 수익성이 조금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보니까 주가가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